가봅시다. 역학적 에너지. 여러분 여기 쉬워요. 되게 쉽거든요. 문제 유형도 딱 몇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딱 몇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진 않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보자.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요거야. 우리 요것부터 해야 돼. 우리 저번에 1학기 내용 중에 하나였죠. 첫 번째 요것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자. 우리 얘들아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하니? 어떻게 구했지 위치 에너지는? 숫자랑 알파벳 들어갔었죠? 어떻게 구했냐면은 9.8 mh로 구했었어. 기억납니까? 그죠? 자, 물어보도록 합시다. 9.8 mh에서 문자 m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냐면은 질량이었어. 자, 여러분 요거도 물어볼 거야.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무엇이었습니까? 킬로그램이었지. 그치? 좋아. 그 다음 문자 h가 무엇을 의미했었지? 높이를 의미했었어. 사용하고 있는 단위는 미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쵸? 우선 첫 번째 요거를 복습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위치 에너지 했으니까 어떤 에너지 나와줘야 되겠어? 운동 에너지 나와줘야 되겠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냐면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구했습니다.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질문 한번 던져보자. 마찬가지일 겁니다. 운동 에너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자 m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의미할 것이고 두 번째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무엇입니까? 똑같겠죠. 킬로그램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 여기 V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속력과 속도를 구분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다음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있었다는 거 우선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요것을 우리가 갑자기 왜 해야 되는 것이냐면 이제 다시 1번으로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래요. 자, 여러분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와 그 다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의 합으로 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아마 뭐 여러분들이 인강을 보시거나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다 보면은 뭐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이러한 단어로 바꿔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이제 2022년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냥 위치, 운동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높은 곳에 있던 물체가 떨어집니다. 오케이? 자,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들아. 무슨 소리냐면 높은 곳에 있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 거야. 자,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자. 자유낙하 운동하는 중이겠지, 얘들아. 그치? 곰곰이 생각해 봐. 떨어지는 동안 높이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져요. 그런데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면은 0초일 때는 0m/s, 1초일 때는 9.8m/s, 2초일 때는 19.6m/s, 3초일 때는 29.4m/s 일 거야, 얘들아.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물체가 떨어지면서 높이는 점점 낮아질 거고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네요. 맞아, 아니야? 그쵸? 그거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 첫 번째입니다. 높이가 점점 낮아진다 라는 것은 위치 에너지의 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작아질 거예요. 그런데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의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빨라지고 있는 거지, 얘들아. 이해돼요? 그쵸? 따라서 이때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커진다라고 봐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은 높은 곳에 있던 물체가 떨어지는 케이스랑 똑같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런 경우도 존재하겠죠. 우리가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중력은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느려질 것이고 높이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게 되겠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쵸? 따라서 위로 던져 올린 물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점점 높아진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커진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물체의 속력은 점점 느려질 것이고 속력이 느려진다라는 말은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는 곧 제가 그림을 설명드렸죠.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그쵸? 자, 제가 쓸데없는 설명을 하나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들어봐요. 아, 쌤, 높이가 낮아지면 무조건 속력이 빨라지는 건가 보네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쵸? 무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쵸? 쌤, 높이가 높아지면 무조건 속력은 느려지는 건가 보네요.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거예요. 높이 높아지는 거 맞죠? 저는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가만히 정지해 있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타가지고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정말 움직이고 있나요? 가만히 있나요? 닫히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죠. 속력 얼마예요? 0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하기 직전이야. 나 속력 어때? 0이야. 움직입니다. 높이가 높아지네요. 그럼 여러분 제가 안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속력이 0이었다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 높이도 어떻게 돼? 높아지면서 저의 속력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빨라지네요. 무조건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만은 않겠죠. 제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 세상 안에서 이 세 개 안에서는 해당할 수 있는 말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런 거 가능하겠습니다. 반대적인 케이스예요. 무슨 말이냐? 얘들아,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 세상에서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은 높이가 어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이 세 개 안에서는 그렇지, 낮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역학적 에너지 세 개 안에서는 속력이 느려진다라는 말은 높이가 어떻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높아진다라는 말로 나름대로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것이 언제나 항상 반드시 적용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이 역학적 에너지 세상에서만 단편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단편적 적용. 아시겠죠? 항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거 영상이 나오려나? 제가 이 책상 위에다가 분필을 올려놓을게요. 자, 지금 여러분 완전히 분필이 정지되어 있어요. 속력 얼마입니까? 0이죠. 봤어요? 0이었던 물체가 움직여요. 떨어졌죠? 속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했죠. 높이 달라졌어? 네버, 절대. 이해되죠?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작용된다라는 말은 아닐 것이며 이 역학적 에너지 세상에서만 적용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쵸?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결국에 제가 이 설명을 하게 된 이유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그 다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같아요. 요거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 이 실험을 진행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었는데 줄었어. 얼마로 줄었냐면 90줄로 줄었어.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나 증가한 거라고 봐야 돼? 0줄에서 10줄로
늘어나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일단 지금부터 계산해 볼게요. 칠판에 써 있죠?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대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래요.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 얼마였습니까? 100이요. 운동 에너지 얼마였죠? 0이요. 합하면 얼마 나옵니까? 100줄이네요. 그쵸? 자, 나중에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90줄이 되었어요.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10줄이 되었습니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100. 어라? 뭐가 느낌 오지 않아?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었죠? 달라졌나요? 일정하네요. 이해됩니까?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즉 역학적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이 둘의 변화량은 같으며 그 다음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요거까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지만 두 번째 문제 유형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가보도록 하죠. 롤러코스터.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본 적 있죠? 타본 적 있나요 다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롤러코스터 맨 꼭대기 올라가면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왜? 무서워? 싫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꼭 떨어지기 전에 한번 멈추지 않아요? 개 무서워요. 하나, 둘, 셋! 왜 안 떨어지지? 하나, 둘! 하고 넘어지잖아요, 항상. 나 무섭죠. 그쵸? 이 말을 왜 꺼냈냐? 여러분 지금 이 지점 누가 봐도 가장 높은 지점, 최고점일 거예요. 이 롤러코스터 레일 안에서는요, 그쵸? 그 다음 가장 아래로 떨어진 B 지점이 가장 낮은 지점, 최저점일 거예요. 그죠? 레일로만 놓고 볼 겁니다. C 지점은 누가 봐도 A와 B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장소일 것 같습니다. 이해되나요? 그쵸? 자, 지금부터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 최고점에서 항상 롤러코스터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춰요. 못 됐어. 너무 무서워. 즉 A점에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라고 이야기할 것이냐면은 0이라고 할 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A가 이 롤러코스터 코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점, 최고점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가장 큰 값, 최대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겠니? 안 그렇겠니? 그렇겠죠. 그쵸? 그 다음 이 롤러코스터가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높이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속력 어떻게 돼야 돼요? 빨라져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B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이의 가장 낮은 지점 0이라고 이야기하자면은 운동 에너지 얼마가 어떻게 되겠어?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그럼 당연히 이 지점에서는 높이를 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쵸? 자, 여기는 제가 필기를 천천히 하려고 하거든요. 우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필기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이해됩니까? 그쵸? 자, 첫 번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선 한 가지 확실한 거 무엇이냐? A에서 B로 가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높이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 속력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아니야? 그쵸?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 A에서 B로 가는 동안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쵸?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변환됐냐면은 우선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무엇으로 전환되었다고요? 운동 에너지의 크기로 전환되었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 눈치껏 우리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B에서 C로 가는 동안은 높이가 높아졌죠? 그렇다는 소리는 높이가 높아졌다는 말은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점점 커질 것이고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에너지의 변화량 자체는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동안에도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 발생했을 것이며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위치 에너지의 크기로 전환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롤러코스터가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정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속력이 더 빨라지거나 더 느려지거나 하지 않을 것이고 높이가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지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케이스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역 E는 항상 일정할 것이에요. 이해됩니까? 됐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아주 야물딱질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설명을 꼭 하고 싶었어. 여러분 지금까지 놓고 보면은 모양 개슈엉 이렇게 되지. 안 어려워 보이지? 잘 따라와봐. 칠판 보세요. 자,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라고 하자. 알겠지? 이 롤러코스터를 4km짜리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질량 알고 있고 높이 알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A 지점에서 뭐 구할 수 있겠습니까? 위치 에너지 구할 수 있죠. 얼마 나오겠습니까? 9.8 mH에 따라 9.8 곱하기 4kg 곱하기 10m일 거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점이 왜 들어가? 안 되죠. 392줄 나오겠죠. 그쵸? 392줄이 나오는 거야. A점에서의 뭐가? 위치 에너지가. 그쵸?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최대가 0이 됐고 0에서 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B 지점에서 2분의 1 m v의 제곱이 얼마가 나오는 거죠? 392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 말은 2분의 1 곱하기 4kg. 여러분 생각해봐. 질량이 달라질 수 있겠어? 롤러코스터 타고 오면서 사람이 막 한두 명 떨어져 죽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질량은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쵸? 곱하기 V의 제곱이 얼마? 392줄이 됐을 거야. 그쵸? 그럼 V 제곱이 얼마 나옵니까? 196줄 나오는 거예요. 그럼 V는 얼마 나옵니까? V는 속력이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그럼 그러니까 시험 이렇게 나오겠죠. B 지점에서의 속력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나와 안 나와? 나와. 무조건 나와. 알겠지 얘들아? 무조건 나와. 오케이? 자, 그럼 질문 한번 해주세요. C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 나와야 하겠습니까? 딱 절반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96줄 나올 것이고 C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도 196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C 지점에서 높이는 몇 미터 나와야 되겠습니까? 5m. 그 다음 운동 에너지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긴 하겠죠? 그쵸? 2분의 1 mv 제곱이 196 나온 거니까 2v 제곱이 196일 거고 그럼 v 제곱은 얼마 나오는 거야? 98 나오는 거니까 98 나오는 게 있나? 7로 2이? 그런 거지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럼 속력 그런 건 안 나오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거를 계산해야 됩니다. 요게 조금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저런 거 하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가야 돼. 이번에는 조금 더 쉬운 친구야. 진자 운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 나는
너네가 요즘 학교에 가보게 되면은 중앙계단 이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꼭 거기에 뭐 있습니까? 커다란 시계 하나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런 경우 저희 때는 있었어요, 사실.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가보면은 항상 가운데도 커다란 시계가 똑딱, 똑딱, 똑딱 하거든. 그치? 이걸 진자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당구 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구 칠 때. 당구 잘 못 치긴 하지만, 네. 진자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높은 곳에다가 실을 하나 매달고 여기다가 무거운 줄을 하나 매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이 친구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왼쪽 위로 높이 올라갔을 때 한 번, 오른쪽 위로 높이 올라갔을 때 한 번.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쵸? 자, 왼쪽 위에 올라갔을 때를 A, 완전히 아래로 내려왔을 때 B, 제일 위로 올라갔을 때 C라고 한번 가보자. 이해되죠? 그죠? 자, 어렵지 않을 거야. 천천히 계산해보자. 1번. 여러분,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높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높이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 것이고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할 거야. 그쵸? 자, 요거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A 지점에서 여러분 잘 봐요, 다 잘 봐요? 딱이죠? 그럼 여러분 딱 이 A 지점에서는 반드시 한 번 무슨 일이 발생해요? 뭐라고요? 한 번만 더? 멈춰요. 정지하는 일이 발생하죠. 맞아,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A 지점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은 정지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C 지점에서도 무슨 일이 발생해야 돼요? 정지해야 돼요. 그쵸? 그쵸? 따라서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필기는 요거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B 지점에서 A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 증가할 거야. 커질 거야. 그에 따라 운동 에너지의 크기도 어떻게 되겠어? 점점 감소하게 될 거야. 즉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요거거든요. 세 번째. 여러분 A랑 C점은요. 필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 구간 중에서는 높이가 가장 어때요? 가장 높죠. 즉 최고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고점.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는 어떠한 물체는 항상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정지하였어요. 여기서. 그쵸? 여러분 사실 이 롤러코스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점 가장 높은 최고점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죠? 정지했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진자 운동에서 가장 낮은 지점 B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점은 세 지점 중에서는 가장 낮은 지점 아니에요? 즉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얘들아. 맞아, 아니야? 그쵸? 최저점이야. 최저점에서는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가 나와요? 0 나오죠. 맞아, 아니야? 그쵸? 최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0 나왔어요. 이는 롤러코스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높이가 낮은 지점 B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었고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0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네요. 이해됩니까? 그쵸?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진자 운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결국에 이 진자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항상 일정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죠? 요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설명 두 번째였습니다. 알겠죠? 자, 네 번째로 가볼게요. 4번, 5번까지만 하면 돼, 얘들아. 좀만 따라와. 거의 다 왔어. 자, 여러분, 네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뭐 축구를
보시던 하시건, 야구를 보시건 하시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떠한 물체가 뭐 다 필요 없어. 배드민턴도, 탁구도, 테니스도, 뭔가 이제 그 공이라고 하는 농구도, 배구도, 공이라고 하는 거,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공이 쭉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쵸? 잘 들어보세요. 이게 단어는 제가 포물선이라고 쓸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너네한테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물리 원을 설명할 건 아니니까 천천히 따라와 봐봐. 자, 가장 낮은 기준면을 기준으로 A 지점에서 공을 던져 올립니다. 그럼 B 지점에서 최고점에 도달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떨어져서 C 지점, 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쵸? 여러분, 요거 저는 이번에는 강의 순서 조금 바꿔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1번, 첫 번째. 여러분, 이번에는요, A점과 C점 한번 봐주세요. 높이가 제일 어때요? 제일 낮죠? 높이가 제일 낮아요. 즉,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최저점입니다.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위치 에너지의 크기 어떻게 돼야 돼? 0 나올 거야. 그쵸? 아, A랑 C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정확하게 0이 나올 것이며 속력,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쵸?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설명은 사실 두 번째, B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별표 하나 들어갈 정도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B점은 누가 봐도 최고점인 거 이해되죠? 맞잖아. 질문. 롤러코스터도, 진자 운동도 최고점에서는 물체가 항상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멈추고 정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공이라고 하는 것이 날아가는 동안 이 최고점에서 항상 물체가 멈추나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쵸? 이해됩니까? 그쵸? 따라서 여러분, 이게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B점이 최고점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정지합니까? 정지하지 않습니까?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간단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C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100줄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B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 있죠? B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100줄보다 클까 작을까? 어떻게 되겠어? 자주 물어보는 문제야. 여러분, A랑 C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는 최대 100줄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쵸? B 지점에서는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B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이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서 실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때야 됩니까? 일정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B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100줄보다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작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C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인 거예요? 100줄인 거예요. 근데 B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도 존재하겠지만 운동 에너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친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100줄이 나와야 돼. 근데 어떻게 100줄이랑 똑같을 거나 클 수가 있겠어? 불가능하겠죠. 쌤, 100줄은 안 되나요? 그럼 여러분, 운동 에너지 0인 거예요. 그럼 정지했다라는 거죠. 그쵸? 하지만 여러분, 포물선에서 B점은 정지하지 않아요? 정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 1줄이라도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100줄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마지막 5번이야. 다 왔어. 요거까지 하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은 모두 종료 끝나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마지막 5번이에요. 여러분이 역학적 에너지에서는요 어떤 식의 시험 문제가 조금 우리를 괴롭히냐면은 에너지의 비율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 있던 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0m 있다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겠죠. 떨어지다가 여기 2m 높이에 왔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위치 에너지의 비율과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구하라. 혹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율을 구하라 하는 식의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써볼까요? 여기서 위치 에너지의 비율과 그 다음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구하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전체 높이에서 빼줘요. 뭘 빼줘? 남은 높이를 빼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8대 2인 거죠. 그쵸? 그럼 8대 2는 몇 대 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끝. 다 한 거예요. 그쵸? 이해됩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4대 1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쌤, 그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4대 1인가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 결국 이 물체는 8m를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가 많이 남았을까? 운동 에너지가 좀 더 클까? 운동 에너지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4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오히려 여기서 위치 대 운동의 비율은 1대 4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걸로 구하실 때 우리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요거 아셔야 돼요. 제가 말장난이 조금 나와요. 떨어 진 높이와 알겠죠? 떨어 오늘 겁줄 때 하는 거 질 높이. 여러분 떨어질 높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은 높이라고 해서 가시면 되겠죠. 너네 이제 괴롭힐 때 너네 한번 혼나봐라 라고 할 때 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남은 높이.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종종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는 그냥 H라고 주는 거예요.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줘 버려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3m래요. 이렇게. 우리가 그럼 전체 높이를 우리가 못 구하잖아요. 이럴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비율만 알려주는 거예요.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것만.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의 크기와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나오게 됐는데 이 비율이 몇 대 몇이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2대 3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 2대 3이라고 하는 비율을 구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지 않아요? 그쵸? 4대 9도 4대 6도 되고요. 그쵸? 비율이 미터로 따지게 되면 되게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조금 복잡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두 번째 비슷한데 약간 다른 스타일이 뭐냐면은 전체 높이에서 나눠요. 나눠줍니다. 뭘로 나눠주느냐? 남은 높이로 나눠줘요. 그래서 나온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전체 비율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H 나누기 3이
전체 필터는 몇 나와? 5 나오는 거죠. 5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H값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H 얼마 나오겠습니까? 자연스럽게 15. 그래서 H를 저희는 15m이다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H가 3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 해주고 하면은 나름대로 구할 수도 있겠죠? 라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조금 더 복잡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을 활용하자는 거죠. 복잡할 수도 있을 거고요. 요게 조금 더 빠르게 먹힐 때도 있어요. 알겠죠? 적절하게 분석하셔가지고 문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됐죠?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문제풀이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 풀어주세요.